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5월 22일 2022년도 일요일인데 이 미국 주식시장 8주 연속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딱 정확하게 이제 8주 딱 전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뚝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주식에다가 계속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계속 투자를 하다가 2주 전부터 이제 투자를 딱 멈췄는데, 어쨌든 간에 8주 전부터 저는 딱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8주 연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타격이 지금 심하고요. 데미지가 굉장히 심하고, 어쨌든 간에 미국 주식시장을 또 계속 잘 보고 있어야지, 아직까지 조금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방에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주죠. 내일부터 이제 또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거 5가지 포인트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다음 주에 연준 의사록이, 그러니까 미닛이 이제 또 이렇게 또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이 연준 의사록에 따라 가지고 이 미닛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투자자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또 방향을 좀 잡을 것 같은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우리 이 투자자들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드 랜딩을 할 것인지 그게 좀 이제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 연준의 미닛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준의 파웰은 또 의장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다. 요 중앙은행에서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소프트 랜딩까지는 아니고 벌써 우리들은 많은 데미지를 입었어요. 지금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 랜딩은 이제 물 건너 간 거고, 소프티시? 전에 그 연준 파웰 의장이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는 아니고 소프티시? 하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소프티시 랜딩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런 투자 은행들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 안에 미국이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35%나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웰스파르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도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티시 아니면 하드랜딩인데, 하드랜딩은 이제 완전한 침체기로 빠지는 건데, 제발 좀 이 침체기 말고 이제 소프티시 랜딩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다시 좀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이 취하고 있는 것은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긴축도 계속 할 것이고, 3월 달부터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75포인트를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0.7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6월달하고 7월달에 50포인트씩 금리를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5%씩 금리를 2번 더 상승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75% 3월달부터 본다고 하면은 1.75%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3월달부터 7월달이면은 대략 한 4개월이거든요. 4개월 안에 미국이 1.75%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것이거든요. 제발 좀 인플레이션 좀 잘 좀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미 연준의 파월은 저번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저번 주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 잡힌다고 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금리를 올릴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굉장히 지금 많이 두들겨 맞고 있고, 주식시장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8주 연속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2022년도 지금까지만 폭락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닷컴 버블 때 이 나스닥 폭락한 것보다 더 많이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어마운트를 보면요, 돈 어마운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닷컴 버블 때보다 나스닥이 더 많은 지금 돈을 잃었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금융위기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지금 나스닥이 더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워렌 버핏은 이것이 지금 기회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사이더가 정확하게는 언제 이렇게 많이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워렌 버핏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들어가기는 했는데 좀 너무 일찍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주식시장 봐야 할 포인트 두 번째를 본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중요한 소매업체들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소매 판매 기업들에 대한 어닝 발표,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코스코, 달러 제너럴, 그리고 베스트바이, 요 세 업체에서 다음 주에 어닝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저번 주를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 월마트, 타겟, 그리고 라스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형편없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거기에다가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줄다 보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뭐 10% 이상 폭락을 했고요. 뭐 거의 뭐 15%, 20% 정도 이렇게 폭락을 했고,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25% 하루 이렇게 또 폭락을 했고, 라스 같은 데에서도 25% 정도 이렇게 폭락을 했죠. 지금 이 소매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매 판매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에 실적 발표가 되는 코스코나 베스트바이나 그리고 이 달러 제너럴 이런 것도 실적이 다음 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코스코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코스코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베스트바이나 달러 제네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막 지갑을 조금씩 닫기 시작을 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 임금 상승 그리고 비용 상승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굉장히 지금 가격이 비싸졌거든요. 이런 비용 상승들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이익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줄고 있어요. 기업들에 대한 이익이 줄면은 목표치를 달성을 하지 못하면은 지금은 25% 깎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베스트바이 25% 폭락을 할 수도 있고요. 달러 제네럴도 비슷하고, 그리고 코스코도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소매 판매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매 판매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도 미국 주식시장 좀 출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S&P 500 베어마켓 진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 S&P 500이 고점 대비 20%를 터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0%요. 마이너스 20%를 터치를 해가지고 베어마켓에 들어갔다 라는 뉴스를 제가 금요일에 해드렸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막판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베어마켓에서는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음 주에도 이 미국 주식시장은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S&P 500은 고점 대비 20% 폭락으로 아마도 베어마켓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들어가면서 좀 암울한 분위기를 또 내놓지 않을까, 주식시장에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봐야 할 네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미국 경제 지표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경제 지표가 또 나오냐면은 다음 주 금요일날 미국 4월 달에 미국인들의 수입과 그리고 미국인들의 지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하네요. 이 데이터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또 어떻게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수도 또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인들이 이 소비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에 대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미국인들이 잘 쓰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여줘야지만, 지금 미국 주식시장 지금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레지스턴트가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표에서 미국인들이 지금 지출도 많이 안 하고 있고 지갑을 닫고 있다 라는 그런 지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패닉 셀링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만약에 진짜 패닉 셀링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보이더라고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모기지율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주택 판매 건수도 계속 줄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또 미국 부동산에 대한 이런 뉴스가 올라올 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음 주 주식 시장에서 봐야 할 5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유럽하고 영국에서 다음 주에 PMI 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PMI 지수는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해가지고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이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이것은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주문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지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들에서 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제조업체들에 대한 경기 동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수이죠. 네. 그래서 이 지수가 잘 나와야지 좋은 건데, 그런데 지난 4월 달에는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PMI 지수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는데 이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기업들이 또 주문을 또 좀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4월달 PMI 지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좋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번 5월달에는 별로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도 좀 줄어들 것 같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영국하고 유럽의 PMI 지수도 잘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은 지금 분위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 좀 별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주식시장 지금까지 8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8주 연속. 그리고 이 닷컴 버블이나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보다 달러 어마운트로 본다고 하면은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벌써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암울한 뉴스만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암울한 뉴스가 올라오는데, 네, 이때 제 예전 한번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2004년도부터 대학생 때거든요. 이 대학생 때부터 제가 UCLA 다니고 있었을 때 주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 때 이렇게 딱 주식을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한 3,000불 가량 이렇게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3,000불 가량 주식을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주식을 모르니까 단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싼 주식, 뭐 페니 주식이라고 하죠. 동전주들, 페니 주식들을 이렇게 사고 팔고 단타를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단타를 굉장히 많이 쳤는데, 처음에는 한 3,000불을 먼저 넣어가지고 이렇게 단타를 치니까, 야, 3,000불이 몇백 불 되는 것은 진짜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진짜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3,000불이 금방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야, 이 3,000불 들어간 게 아까워가지고 또 돈을 넣게 됩니다. 몇천 불 또 넣게 되죠. 몇천 불 넣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단타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단타를 하면 할수록, 그때가 2004년도 아닙니까? 2004년도면은 이 닷컴 버블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던 시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단타를 하니까 단타하게 계속 이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몇천 불도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이제 1,000불대로 이렇게 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모으면은 모으는 대로 모두 다 주식시장에 계속 넣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돈 잃은 게 아까워가지고 계속 돈을 넣는 거예요. 계속 돈을 넣으면서 주식을 하는데 단타만 하는 겁니다. 단타. 엄청나게 주식이 싼 것만 골라가지고 산 다음에 조금 오르면 팔아버립니다. 네, 팔아버리고, 네, 그리고 또 사고, 네, 또 샀는데 이번에 산 거는 갑자기 막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내려갈 때 또 팔고, 네, 그러다가 또 싼 거 찾다가 싼 거 찾아서 샀는데 이게 또 조금 오르면은 5% 하루에 5%나 아니면은 며칠 안에 뭐 5% 10%면은 야, 이거 대박이네 하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바로 팔아버리고 또 어떤 주식을 사면은 이게 또 5%나 내려가. 아, 이거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단타를 계속 쳐요.
제가 그렇게 단타를 치면서 한 15,000불 가량, 대학생 때 제가 15,000불이면은 제 돈 다 꼬라 박은 거거든요. 15,000불 가량을 다 꼬라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타를 했는데 15,000불인가 2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단타를 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보면은 제 구자에 있는 돈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천 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안 남아서 야, 이거 뭐 주식시장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닷컴 버블에 대한 전설이 어마무시하게 퍼졌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들이나 이제 다른 주변의 사람들한테 들은 바로는 아니 닷컴 버블로 해가지고 막 수백만 달러를 번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뭐 대박이다. 뭐 그런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수백만 달러를 벌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또 넣게 됩니다. 그렇게 넣게 되면서 마지막에 대략 한 몇천 불씩 계속 넣게 되니까 이 주식 구자가 만 얼마 2만 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총 넣은 게 2004년도부터 대략 한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때까지 대략 돈 넣은 게 4만 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4만 달러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제 구자에는 2만 달러 정도밖에 없어.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 나는데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단타를 하지 않고 좀 단타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처음보다는 단타를 조금 덜 했어요. 그리고 페니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동전주들. 요런 동전주들은 나중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요런 것들은 쓰레기구나 라고 나중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전주들 이런 페니 스탁들을 하는 것은 쓰레기다라고 배운 게 한 15,000달러, 한 2만 달러 정도의 돈을 주식시장에다가 넣은 다음에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2만 달러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튼튼한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이렇게 샀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굴리는 은행들은 튼튼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쓰고 있던 은행 구자가 워싱턴 뮤추얼이었거든요. 워싱턴 뮤추얼. 그리고 제 주변에도 워싱턴 뮤추얼 이 은행을 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워싱턴 뮤추얼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몇천 불어치를 사게 됩니다. 몇천 불어치 사게 되고 그러고 있다가 그 당시인가 그때쯤인가 어쨌든 간에 그 금융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마무시하게 막 주식시장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워싱턴 뮤추얼이 100년이 넘은 기업이거든요. 설마 100년이 넘은 기업이 망하겠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워싱턴 뮤추얼 주식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동전주가 된 겁니다. 동전주. 페니 스탁이 돼버려요. 갑자기 페니 스탁이 되면서 야, 이거 설마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이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100년이나 넘은 이런 은행주가 망할까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모두 팔아가지고 워싱턴 뮤추얼을 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샀던 돈이 대략 한 15,000달러 정도를 워싱턴 뮤추얼에 샀었을 거예요. 이렇게 워싱턴 뮤추얼을 사면서 제 주식에 이 4만 달러는 게 대략 한 15,000달러 정도의 워싱턴 뮤추얼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다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이 금융위기 왔었을 때 이 워싱턴 뮤추얼이 완전히 와해가 되면서 제 주식은 0이 됩니다. 0. 그래서 제가 2004년도부터 이렇게 주식을 투자를 한 게 제 4만 달러 모두 다 완전히 깡그리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만 달러를 날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야, 이런 동전주들, 이런 페니스탁 같은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 4만 달러를 돈을 쓰면서 배운 게 단타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단타 같은 것들은 진짜 주식시장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인사이더들이랑 또 얘기도 또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분석 같은 거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정말 단타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니구나. 나같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초보인 사람들은 단타를 하면은 절대 안 되겠구나를 제가 4만 달러를 들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 좀 전문가인 사람들은 뭐 단타를 하셔서 진짜 돈 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같이 주식시장도 잘 모르고 이렇게 저같이 주식 초보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단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페니스탁 같은 것들도 웬만해서는 눈여겨보지 마세요. 네, 페니스탁들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망합니다. 진짜 많은 기업들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단타 같은 것과 그리고 이 페니스탁 같은 거에 투자하지 마시고 자신이 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쓰는 물건들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런 기업들을 계속 몇 달간 계속 지켜보세요. 몇 달간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이 정도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때 그 주식을 사시고 장기 투자를 하세요. 장기 투자. 장기 투자가 저는 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같이 이렇게 또 주식 초보이신 분들은 제가 4만 달러 들여서 배운 요 레슨 잘 새겨 들으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주세요.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주시고 주식 투자에 관한 것은 모두 다 자신 책임입니다. 자신 책임이기 때문에 정말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는 잘 생각을 하시고 판단도 잘 하신 뒤에 주식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것은 제 유튜브 채널이 브이로그 아닙니까? 저는 이 2022년도 5월 달에 주식으로 엄청나게 잃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영상을 돌려봤었을 때 그런 것을 또 상기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아나 보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뉴스를 계속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식 뉴스들 그리고 경험담들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투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컨텐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봐.